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신업 변호사입니다. 자, 여당, 그러니까 민주당, 저것들이 허위 조작 정보 근절법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고 있다는 걸 아시죠? 이건 언론의 자유를 지금 완전히 탄압하는 법이죠. 더군다나 우리 우파의 이 유튜브, 이거를 노린다라는 말까지 있습니다. 이 법을 지금 막기 위한 국제 탄원이 시작됐습니다. 유엔에다가 긴급 탄원을 요청했습니다. 우리가 진정서를 내는 겁니다. 그럼 유엔에서 한국 그런 법 만들지 마시오. 그런 법 만들면 안 됩니다. 라는 그런 어떤 얘기를 성명을 유엔에서 내달라는 겁니다. 그런 걸 내달라고 이번에 우리가 진정서를 낸 겁니다. 저번에 4년 전에 언론중재법을 저것들이 만든다고 할 때에도 역시 국제사회의 압박이 있어서 언론중재법이라는 것을 만들지 못했던 겁니다. 이번에 류지아 변호사 등이 참여하는 자유와 인권을 위한 워킹그룹은 국회 법제사무위원회를 이미 통과한 허위 조작정보 근절법과 관련해서 유엔의 표현의 자유를 보호해달라고 특별보호관 등의 우리 정부를 상대로 긴급 탄원을 낼 것을 요청하는 진정서를 발송했다고 20일을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특별보고관이 있다는 얘기죠.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여기에다가 진정서를 보냈다는 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통과를 주도하고 있는 이 법은 단순 오인이나 착오로 생산된 허위 정보까지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어서 위헌 시비가 이미 제기됐고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하는 내용은 친여 성향 시민단체에서조차도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우지시킨다는 우려가 이미 나오고 있습니다. 류지아 변호사 등은 의견, 표현의 자유, 집회, 결사의 자유, 인권 옹호, 법관과 변호사 독립성 등 유엔 내 4개 특별보고관실에 긴급 탄원을 요청하는 진정서를 보냈습니다. 류 변호사와 함께 박상수, 설주환, 전상범, 조상현 변호사가 진정서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유엔 특별보고관은 진정서 내용을 검토해 합당하다고 판단할 경우 우리 정부를 상대로 권고안을 담은 긴급 탄원을 보낼 수 있게 됩니다. 4년 전 민주당 주도로 가짜 조작 뉴스에 대한 징벌적 배상 규정이 담긴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통과 시도하려고 할 때 이때 당시 아이린 칸 특별보관이 우리 정부에 문제 제기하는 서한을 보낸 바 있습니다. 그때 특별보관이 우리 정부에 이미 우리 진정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특별 서한을 보낸 적이 있다는 겁니다. 이어 개정안의 문제점까지 지적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는데 이런 국제사회의 압박은 당시 정부 여당이 개정안을 철회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당시 그와 같이 특별보고관이 말이죠. 우리나라에 그렇게 하나의 탄원서를 보내고 문제를 제기하는 서한을 보내고 그리고 기자회견까지 갖고 그러다 보니까 또 우리나라에서도 엄청난 반대 여론이 들끓고 그래서 국제사회 압박 내지 국내에서의 여러 가지 또 압박 이런 것 때문에 당시 4년 전에 저것들이 그때도 언론중재법을 만들려고 하다가 실패한 적이 있습니다. 그 언론중재법을 만들려고 했던 것이 바로 문재인 정부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그걸 만들려고 할 때 말이죠. 그때 그 대한변호사협회 등 모든 지금 단체가 일어나서 그걸 반대를 했고 윤석열 대통령 그 당시에 대선 후보였는데 역시 반대를 분명히 하고 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것들이 말이죠. 더 이상 그런 언론중재법이라고 하는 것을 진척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것보다 훨씬 더 사악한 법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지금 나온 대로 허위 정보 근절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또 고의가 아니라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어떤 실수로 그렇게 어떤 허위 조작 정보를 갖다 유통시켰다 하더라도 만드는 사람뿐만 아니라 유통을 시킨 사람들까지도 징벌적 손해배상을 물리겠다는 아주 사악한 법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입을 갖다가 틀어막는 입틀막법입니다. 지금 쟤들이 하는 것이 바로 입틀막입니다. 자, 지들은 말이죠. 그렇게 윤석열 대통령을 공격하고 김건희 여사를 말도 안 되는 정말 유언비어로 공격하고 그리고 세월호 유언비어를 만들고 수많은 유언비어를 통해서 우파를 공격했습니다. 그런데 지들이 정권을 잡으니까 이제 우리 우파 쪽에서 지들을 공격하는 거 이것이 너무나 아픈 거야. 그러니까 입을 틀어막고 싶은 거야. 원래가 언론을 틀어막는 것이 바로 그것이 독재입니다. 북한 같은 나라
언론을 틀어막지 않습니까? 언론을 틀어막는 나라가 바로 독재입니다. 중국. 인터넷을 통제하지 않습니까? 북한의 인터넷 통제는 말할 필요도 없고요. 어쨌든 언론을 통제하면 그것은 독재고 그거는 말이죠. 어디로 가자는 거냐? 지가 황제하자는 겁니다. 짤하자는 겁니다. 듣기 싫은 말은 안 듣겠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위험한 길을 저 이재명 정부가 가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지금 압도적인 다수의 의석을 갖고 있다고 해서 이 법 저 법을 다 만들겠다는 겁니다. 이번에 이런 법 저런 법을 만들어서 완전히 자기들이 그야말로 무풍지대에서 통치하는 누구도 자기를 건드릴 수 없게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자기들 멋대로 통치하겠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짜르가 되겠다는 것입니다. 저것들은 아주 음험한 꿈을 꾸고 있는 겁니다. 때문에 이번에 말이죠. 이렇게 유엔에다가 허위 정보 근절법 통과 시도를 차단하기 위해서 긴급 탄원서를 보내달라는 요청서를 우리 변호사들이 보낸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다라고 봐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여당 민주당에서는 말이죠. 허위 조작정보 근절법이라고 하는 것을 이미 법사위를 통과했습니다. 그러니까 법사위를 통과했기 때문에 본회의만 통과하면 법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저자들이 그런데 말이죠. 내란 전담재판부 요거 먼저 만들고 그 다음에 허위 조작 근절법 이거 만들겠다라고 조금 밀어놨습니다. 왜냐하면 우연 시비 때문에 조금 밀어놓은 겁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저자들이 법사위까지 통과시켰기 때문에 이거는 분명히 만들려고 할 겁니다. 이건 이재명의 뜻이기도 하고 정청래의 뜻이기도 한 겁니다. 자, 근데 우연 시비가 그렇게 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법에 유혹을 느낄까요? 저것들이 정말 국민을 위해서 그러는 것일까요? 항상 법이라는 것은 국민을 위해서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국가를 위해서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아닙니다. 지금 김현지라든가 저것들이 지금 듣기 싫은 얘기들 이것들을 갖다 입틀막 하기 위해서 저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김현지에 대해서 도대체 왜 안 밝힙니까? 김현지의 학력을 밝히는 것이 그게 문제가 됩니까? 김현지의 경력이라든가 김현지가 나온 학교라든가 김현지가 태어난 곳을 왜 안 밝힙니까? 이재명은 말이죠. 국정보고를 받는다면서 그렇게 생쇼를 하면서 잘난 척하고 모든 것이 정의인 척하고 그러던 자가 왜 자기 측근에 있는 이 부속실에 김현지에 대해서는 꽁꽁 싸매고 그리고 국회에도 안 내보내고 그따위 짓을 합니까? 그러니까 김현지에 대해서 누군가 뭘 말하면 그걸 갖다가 큰일 날 것 같으니까 빨리 입틀막을 시켜야 되겠다. 그겁니까? 그 다음에 이재명의 재판을 제기하라. 이재명의 지금 여러 가지 범죄, 그 다음에 비윤리적 문제들, 이것들을 계속해서 얘기하면, 그 허위 조작 정보야. 라고 하면서 다시 그 사람들을 갖다 깜빵에 가둘 겁니까? 예를 들어서 안동댐 의혹을 얘기하면, 야, 안동댐 의혹을 얘기한 것이 그게 허위 조작 정보야. 허위 조작 정보야. 야, 그러니까 너는 저 5배 징벌적 손해배상 돈 내야 돼. 그러려고 그러는 겁니까? 웃기는 소리입니다. 이재명이 아무리 용 빼는 재주가 있다 하더라도 말이죠. 그런 법을 만들어서 국민을 탄압한다면 그거는 명주를 재촉하는 것 뿐입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류재화 변호사 등이 유엔의 허위 조작 정보 근절법이라고 하는 것을 이 법을 만드는 저 민주당을 갖다가 세워달라고 허위 조작 정보 근절법 못 만들게 해달라고 유엔에 탄원을 했습니다. 이제 국제사회가 나설 차례입니다. 국제사회가 과거에도 언론중재법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나선 전력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갖다가 유엔뿐이 아니라 미국이라든지 EU라든지 모든 곳에 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말이죠. 저런 법을 이재명이 마음대로 만들 수 없도록 민주당이 마음대로 만들 수 없도록 우리가 경각심을 갖고 끝까지 투쟁해야 합니다. 강신업 TV입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